김정일을 배신한 대동강 로얄 패밀리 이한영의 비운의 스토리. 오늘은 북한의 최고위층으로 대한민국으로 탈북, 비운의 삶을 마감한 이한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의 아버지는 북계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 이후 모스크바에서 공부한 1세대 엘리트로 훗날 북한 핵무기 연구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1959년 이한영의 엄마 성혜랑을 만나 결혼, 1960년 이한영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한영의 엄마 성혜랑은 서울 종로구 출신으로 이화여고를 다니다가 부친을 따라 월부, 당시 이한영의 부모는 엘리트 집안 출신입니다. 성혜랑의 친여동생인 성혜림은 본래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었는데 김정일의 눈에 띄어 강제 이혼을 당하고 김정일을 만나 동거하게 되면서 1969년부터 성혜림 가족들 또한 로열 패밀리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한영은 이모 덕분에 북한의 로열 패밀리가 되었고 그냥 조금 나은 중산층에서 김씨 왕조의 귀족층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의 김씨 왕조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은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서 나온 차남이고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김정일과 성혜림 사이입니다. 즉 이한영의 이모가 김정일의 첫 번째 여자였고 성혜림과 김정일 사이에서 비운의 황태자 김정남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신분 상승이 된 이한영은 로열 패밀리가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도 그냥 들어가게 되고 모스크바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해외에 나가 있을 경우에도 매주 생활총화라고 해서 다같이 모여서 김일성 수령님과 공산당 앞에서 상호 비판하고 반성하는 그런 이상한 행사를 실시하는데 이한영은 로열 패밀리이므로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연애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이모 성혜림의 도움으로 소련 모스크바에서 북한이 소유한 고급저택에 머물면서 부유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이한영의 방은 김정일의 여동생이자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가 사용했던 방으로 당시 모스크바에서 최고급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한영은 이모 성혜림이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이 있어야 한다며 1만 달러씩 챙겨주었고 당시 북한은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로열 패밀리인 이한영은 동독,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각지를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한영은 해외 유학생활을 하면서 비디오 게임과 한국과 관련된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매일 속도전, 사회주의 대건설, 총동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북한의 TV 매체는 맨날 선전선동하는 내용들을 다뤘지만 한국의 TV는 가난한 서민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이야기 등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남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김정남과 이한영은 평양으로 다시 불려가게 되는데 이때 김정일과 이한영의 이모 성혜림의 사이가 소홀해져 이한영을 북한에 두는 것이 불편했던 김정일은 이한영을 다시 외국으로 보내 공부시키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한영은 다시 스위스로 떠나게 됩니다. 이한영은 중립국, 공산주의 국가의 여행은 가능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미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니 혹시 남한대사관에 물어보면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대답을 들었고 스위스에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래는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야 하지만 사실 영어를 할 줄 몰라서 한국 대사관에 한국말로 대화가 가능하니까 전화를 걸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겐 학원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권 3개를 챙겨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사람을 만나 이한영은 여권을 보여주면서 여권이 3개나 있는데 북한 여권으로 미국에 갈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당시 한국 대사관 사람들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라고 설득. 그렇게 스위스 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니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순간 내가 실수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북한에서 배운 무시무시한 남한 안기부가 생각나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한영은 처음에 미국에 방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좋다면 망명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발전. 그러다가 미국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한국에 살면 언제든지 미국에 갈 수 있는데 왜 미국 가서 고생하느냐라는 식으로 설득. 결국 설득을 당하게 되었고 1982년 10월 1일 이한영은 한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한영의 망명 작전명은 몽블랑으로 2013년 망명 문건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한영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김일성이 거주하고 있는 주석궁의 구조와 조직관계, 알려지지 않았던 김일성, 김정일의 생활상 등등 초특급 핵심 정보를 안기부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한영이라는 이름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뜻으로 한영이라는 이름을 받아
새로운 주민번호도 발급받게 됩니다. 1984년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그는 안기부의 권유로 과거 핀란드로 이민 간 교포로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남한으로 망명하기 전에 돈을 펑펑 쓰던 버릇이 있던 이한영은 한국에서의 극도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과소비로 견뎌냈고 결국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돈이었던 1억 원의 예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한영은 안기부가 담당관을 붙여서 감시하고 케어했는데 담당관이 북쪽에서 이한영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성형수술을 권유. 갑자기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대학교 동기들이 의심할까봐 MBC 분장팀을 불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분장을 하고 곧 성형수술하러 간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눈과 코, 턱, 이마, 마지막으로 귀까지 2달간 수술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의료 수준에서 상당한 수술이었고 미용이 아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수술이었습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한 후 안기부의 도움을 받아 KBS PD로 취직했습니다. 1988년 이한영은 아내를 만났고 아내와 결혼 한 달 전에 아내에게 본인 신분을 밝혔습니다. 1990년 사랑하는 딸이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던 이한영은 KBS PD를 사직하고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당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업 초반에 사업이 잘 돼서 그랜저와 강남에 100평짜리 주택을 사는 등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금 횡령 혐의로 1993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10개월간 옥살이를 하던 중에 다행히도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안기부의 지원마저 중단되자 이한영은 자신의 정보를 팔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한영은 북한 로열 패밀리에 대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 언론에 찾아갔고 언론에서는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다녀왔기 때문에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한영은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성혜린과의 통화를 언론 앞에 공개하게 됩니다. 엄마, 거기 어디야? 엄마 너 일로 와. 엄마 맞아?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한영의 존재는 망명 이후 14년 만에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됩니다. 이한영은 TV에 본인 얼굴이 나가게 된다면 이모부가 간첩을 보내 나를 암살할 수도 있다 라며 불안해했습니다. 본래에는 TV 출연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본인이 출간한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정보를 팔기 위해서였는지 언론에 출연해 북한 독재자 일가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 이한영은 1996년 가을부터 모든 본인의 활동을 접고 개인 정보를 변경하면서 다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97년 2월 15일 밤 9시 50분경 이한영은 임시로 거처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14층 복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게 됩니다. 네, 어젯밤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한영 씨 비습 사건은 오늘 나라 전체를 충격과 불안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은 벨기에제 베이비 브라우닝 권총을 사용 한 발이 이한영의 이마를 관통해 병원에 실려갔지만 약 10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 안기부에서 이한영을 제거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당시 안기부는 이한영을 포함 또 다른 로열 패밀리의 망명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주장이었으며 훗날 다른 간첩들에 의해서 이한영 제거 작전이 북한에서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범한 북한의 중산층 가정에서 한순간에 북한의 최고위층까지 그리고 남한으로 망명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이한영은 그렇게 비운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어딘가에선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우리가 모르는 북한 로열 패밀리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다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인권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하루빨리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죄 없는 국민들을 살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